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민재 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타 작업, 차트하고 매크로 했었죠. 자, 이제부터 우리 프로시서 한번 해볼게요. 프로시서. 블로그에서 프로시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죠? 교재는 1-26페이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프로시서 부분, 그 부분 이렇게 펴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고,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기출 1스트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중고차 입력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설을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해달라는 건지 결과부터 보고 얘기할게요. 화면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중고차 입력이라는 버튼이. 얘 누르면 이렇게 중고차 입력이라는, 자,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폼이라고 해요. 사용자 정의 폼. 사용자 정의 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용자 정의 폼이 나타나게 해달라. 요런 겁니다. 되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얘가 뭔지. 자, 요게 뭔지 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어디 숨은지 보시려면은,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서 화면에서 Alt F11, Alt F11, 요거 어디서 봤었어요? 계산 작업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했었잖아요. 그쵸? 그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Alt F11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면 이제 보기에 보시면은,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하고 속성창 이렇게 놓고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폼이라고 돼 있고, 이 중에 중고차 입력 화면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보입니다. 그럼 이게 중고차 입력 화면이라는 사용자 정의 폼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랑 임의의 폼 하나만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용자 정의 폼을 만드시려면은 여기 삽입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폼이라고 있어요. 되었죠? 자,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사용자 정의 폼이 나타나고, 자, 여기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쪽에 있는 속성창입니다. 자, 확인 좀 해보죠. 속성창 보시면은 우선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은, 이렇게 고정을 좀 잠깐 하고,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캡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현재 보면 이 사용자 정의 폼 이름이 뭐예요? 유저 폼 1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바꿔볼게요. 얘를 저는 테스트 폼이라고 바꿔볼게요. 테스트 폼이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름을 바꿨는데 왜 위에 있는, 자, 봅시다. 이렇게 왜 위에 있는 얘는 그대로죠? 그렇잖아요. 얘가 이름이 테스트 폼으로 바꿨으면 얘 이름도 바뀌어야 되잖아. 자, 얘는 폼의 이름이 아니라 개체 이름이 아니라 얘는 뭐냐면 캡션이라고 하거든요. 캡션을 바꿔주셔야지. 여기 보시면 캡션 있죠? 요거를 바꿔주셔야지 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 폼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저는 한글로 테스트 폼이라고 적을게요. 테스트 폼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테스트 폼으로 바뀌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엑셀이 이 해당 폼을 인식할 때는 뭘로 인식할까요? 테스트 폼이란 이름을 인식할까요? 한글 테스트 폼이란 캡션을 인식할까요? 이름으로 인식을 합니다. 되었죠? 그러니까 얘 엑셀 입장에서 얘 이름 한글 테스트 폼이 아니라 영어 테스트 폼 요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러면 진행을 또 해보죠. 그럼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컨트롤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컨트롤이라고 해서 컨트롤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컨트롤인데 요거는 일단 이거를 화면에서 나타나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테스트 폼을 화면에서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매크로에서는 삽입에 이렇게 양식 컨트롤 눌렀잖아요. 근데 현재 화면에 보시는 단추는 뭐냐면 RN 액티브 X 컨트롤이에요. 보통 양식 컨트롤은 매크로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아니면 매크로 연결 없이 그냥 여기서 문서 자동화를 한다든지 엑셀에서 문서 자동화하는 그런 팁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거고, 주로 액티브 X는 뭐냐면 비주얼 베이직 연결해서 사용할 때 쓰는 게 액티브 X입니다. 우리 비주얼 베이직 연결하고 있으니까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죠? 속성에 보시면 보세요. 이제 얘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속성 눌러보시면 얘 이름은 뭐예요? 커맨드 버튼 1인 거고요. 커맨드 버튼 1인 거고, 얘 캡션은 뭐예요? 글자는 커맨드 버튼 1인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저는 캡션에다가 폼 보기라고 폼 보기라고 적읍시다. 한글로 적을게요. 폼 보기. 이렇게 적으면은 얘의 이름은, 얘의 캡션은 폼 보기로 바뀌죠. 하지만 엑셀 인식하는 이 폼의 이름은 커맨드 버튼 1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 시험에서 이런 버튼을 커맨드 버튼이라서 CMD 앞에 접두어처럼 붙습니다. CMD 커맨드 버튼 보기, 커맨드 버튼 폼 보기로 이렇게 폼 보기. 됐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CMD 폼 보기 이렇게 줬어요.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뭔가 이렇게 주려면은, 여기 중간 주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디자인 모드 활성화 안 돼 있으면 버튼이에요. 여기다 어떤 코드도 못 준단 말이에요. 이거에다 좀 전에 봤던 테스트 폼을 보여달라는 어떤 거는 코드를 주려면은 반드시 디자인 모드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키시면은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자, 보실까요? 프라이빗 서버에서 명령이죠. CMD 폼 보기. 이런 개체를 클릭의 스타일을 여기다 적어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아까 보였던 폼의 이름이 테스트 폼이었죠. 테스트 폼.show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테스트 폼이라는 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자, 놓고 볼게요. 디자인 모드 해제한 다음에 폼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폼이,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폼이 잘 보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죠. 다시 Alt F11 들어가셔갖고 속성창 좀 다시 나오게 할게요. 보기에 보시면은 속성창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테스트 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이제 컨트롤들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 보시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더블 클릭, 이렇게 클릭해서 성명이라고 한번 볼게요. 성명이라고 써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폰트 같은 거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폰트 누르셔서 글꼴을 한 16 정도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거는 전 뭘로 만들었어요? 레이블로 만들었죠. 레이블로. 잠깐만, 텍스트 상자 열리면 되겠죠, 그쵸? 자, 레이블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이걸 레이블로 만들었어요. 레이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이블 컨트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텍스트 상자인데, 자, 볼게요. 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얘의 이름은 텍스트 박스 1이고 얘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이걸로 만들었고 얘를 텍스트 컨트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명령 단추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시면 이제 얘는 이렇게 명령 단추가 되는 거고, 자, 이름을 뭐 CMD 입력, CMD1이라고만 할게요. 편하게. 1 하고, 그리고 캡션에다가 뭐 입력 이렇게 줄게. 입력이라고 줄게. 그럼 이렇게 입력이라고 보이죠, 그쵸? 그럼 이제 얘는 뭐예요? 명령 단추 컨트롤인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보자. 방금 폼 나라고 했잖아요. 자, 얘 닫으시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폼 복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이 작성된 테스트 폼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용자 정의 폼 안에 들어간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컨트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컨트롤. 얘네들이 지금 컨트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얘 이렇게 제목만 나오는 거 요런 걸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고, 요런 걸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버튼에 기능이 있는 걸 우리가 명령 단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었죠?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다시 Alt F11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 폼이 보이잖아요. 테스트 폼이 보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테스트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코드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요 화면은 뭐냐면은 그 해당 폼 있죠. 해당 폼 자체에다가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 주는 거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위쪽에 일반하고 선언이라고 돼 있죠. 자 눌러봤더니 뭐가 보여요?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cmd 명령단 주고, 자 얘네들은 제가 전혀 이름을 안 줬잖아요. 그쵸? 텍스트 상자나 레이블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쵸? 되셨나요? 그럼 아래는 유저 폼이라는 건 뭘까요? 유저 폼이라는 건 뭘까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적 없죠? 이건 뭐냐면 해당 폼, 즉 테스트 폼 있잖아요. 해당 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cmd에다가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클릭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클릭은 클릭이고 dbl 클릭은 더블 클릭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클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자, 잠깐 해석 좀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cmd를 클릭 스타일리를 뭐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쪽에 있는 게 자기 자신의 폼을 포함해서 여러 컨트롤들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해당 폼에 대해서 메서드라고 해서 할 일을 이렇게 내보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 동작을 이렇게 다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됐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다 닫을게요. 닫고 우리 테스트 폼은 우리 그냥 사용자 정의 폼이 뭔지 설명하려고 잠깐 만든 거니까는 지울게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거.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얘도 제거할게요. 디자인 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잘라내기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중고차 입력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반은 언제나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살리를 적어줄 수 있거든요.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뭐가 떠요. 자, 필요한 거 좀 전에 했던 거 좀 지워줄게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옆에 보시면 중고차 입력 화면하고 폼의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죠. 그럼 그 이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폼 이름 정도 줍니다. 시험 문제 보고 타이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고차 입력 화면, 중고차 입력 화면하고 점 누르면 이렇게 뭐 나오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중고차 입력하면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이렇게 다 보여준다. 좀 중고차 입력하면은 뭐 클릭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쇼라는 일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쇼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중고차 입력 화면이라는 일을 버튼을 클릭하면은 사용자 정의 폼 중 중고차 입력 화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보여줘, 이런 소리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디자인 모드 반드시 해제 하시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2번 폼이 초기화되면하고 이니셜라이즈라고 됐죠. 그럼 여러분 일단 폼이 초기화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폼이 초기화되면. 폼이 초기화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화면에 폼이 나타나면 이 상태를 폼이 초기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자, 폼이 초기화되면은 CMB 모델이 뭐냐면은 얘 이름이 CMB 모델이에요. 보통 CMB가 뭐냐면은 자, CMB가 뭐예요? 콤보박스였죠. 콤보박스. 그 CMB 모델이라는 거는 요 콤보박스의 이름이 CMB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현재 아무런 값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K4에서 L8이면 어디냐면 여기 말하는 거죠. 이만큼을 얘의 보여주기 위한 목록으로 이렇게 갖고 와달라 이 소리예요. 되었죠? 자, 일단 그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것부터 천천히 다 쪼개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중고차 입력하면 폼에다가 코드를 줘야 되니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사용자 정의폼, 사용자 정의를 하면 어떤 Alt F11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그리고 자, 중고차 입력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뭘 누르셔야 되냐면 코드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당 폼에 대해서 코드를 줄 수 있는 이런 창이 떠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해당 폼이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누르시면 폼 자체가 유저 폼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니셜라이즈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요즘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다 줘보자.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CMB 모델이라는 콤보 상자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목록으로 K4에서 L8을 갖고 와달라는 소리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봤더니 여기 이렇게 CMB 모델이라고 명확히 있네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CMB 콤보박스 모델이라고 주고 점을 누르면 얘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로우 소스라는 얘는 메서드는 아니고 속성입니다. 행들의 값을 말하는 건데 그 로우 소스를 뭘로 지정할 거냐면 K4에서 L8이라고 이렇게 직접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랑 뭐가 틀린지 한번 볼게요. 요 화면 나가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Alt Q. 자, 요 화면 나가시는 거는 Alt Q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엑셀 시트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X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Alt Q 할게요. 자, 그럼 이걸 눌러서 폼을 나타나게 했어요. 나타나게 하게 되면 뭐 해달라고요? 여기 CMB 모델의 로우 소스로 분명히 얘네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뭐죠? 왜 얘만 나오지?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뭐냐면 일단 값은 가지고 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CMB 모델이죠. 모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컬럼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컬럼 카운트. 이게 뭐냐면 열의 개수란 소리예요. 열의 개수 얘는 지금 하나로밖에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만 보여주고 두 번째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컬럼 카운트를 2개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열의 개수를 2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Alt F11 누르셔서 추가됐을 때 값을 주기 전에 미리 CMB 모델에 컬럼 카운트 값을 2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는 모델과 신차량 가격이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목록까지 줬고 이제 등록일에 현재 날짜 연도가 표시되도록 프로스를 작성하라고 했죠. 그건 좀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록일에다 뭐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lt F12. 왜냐면 이 코드에다가 여기다가 뭐 그 코드 달라는 소리잖아요. 똑같이 Alt F11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폼이 초기화됐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ext 거의 그대로 나오죠. 등록일이라고. 자, 등록일이라고 그대로 나오죠. 그쵸? 등록일이라고 나오죠. 여기다 뭐 해주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AT 데이터 함수 이렇게 줘볼게요. 자, 데이터 함수 쓰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눌러보시면 이제 등록일에 이렇게 오늘 날짜가 잘 나옵니다. 2월 17일이라고 잘 나와요.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그 복습 영상이니까는 데이트 함수 말고 다른 거 몇 가지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리 데이트 말고 여기다 타임을 쓰면 뭐가 나왔었어요? 타임은 뭘 보여주는 함수예요? 시간을. 자, 이렇게 8시 55분 55분이라고 시간 잘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요건 뭘까요? 다운은. 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거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등록일은 이해하고 데이트 함수 써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감 잡히시죠? 데이트에서 이렇게 날짜를 보여주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이어 함수로 연도만 뽑아주세요. 이 소리잖아요. 우리 엑셀에 썼던 거 똑같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누르시면 이렇게 2024라고 올해 연도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3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3번 문제가 좀 어려웠었죠. 자, 일단 3번 문제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입력하면 폼에, 자, 일단 이 폼 갖고 올게요. 나오게 하고요. 폼에서 CMD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거 말하는 거죠. 이 입력 버튼의 이름이, 얘 이름이 뭐라고요? CMD 입력이라고요. CMD 입력이요. 됐죠? 얘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이렇게 폼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줘요. 여기다가 주고 2022년이라고 줬죠. 등록일은 홍길동이라고 줄게요. 홍길동. 됐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얘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폼에 입력된 CMB 모델 TX 연식 등록인 등록일이죠. 그쵸? 요 네 개가 이렇게 입력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신차량 가격과 감가차량 가격 요 두 개 말하는 거죠. 요 두 개는 계산에 의해서인데, 자, 뭐냐면 여기 보시면 꽁꽁가가 이렇게 3900이라고 됐잖아요.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 소리예요. 되겠죠? 그리고 감가차량 가격은 여기 보시면은 감가차량 가격은 신차량 가격 곱하기 0.8에다가 등록일에다 연식을 뺀 값을 제곱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수식을 적용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되었죠?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값에다 폼에다가 값을 입력해 놓고 보면은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 값이,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연식의 값이, 그리고 등록일에다가는 등록 txt 등록일의 값이, 등록일에다가는 txt 등록일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고, 요 신차량 가격과 감가차량 가격은 여기서 값을 갖고 오고, 또 거기에 문제에 주어진 대로 수식을 적용시켜서 감가차량 가격을 계산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걸 구현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상황을 하나하나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CMD 입력을 클릭하면부터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폼에다가 아까 입력 버튼에다 눌렀을 때 뭘 할 걸 코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폼에다가 코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lt F11 들어가셔서, 자, Alt F11 들어가셔서 중고차 입력 화면 누르고 코드 보기. 그럼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왼쪽 컨트롤 중에서 CMD 입력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다 클릭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CMD 입력이라는 애를 클릭을 하면 할 일 여기다 이렇게 적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일단 셀에다 입력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미 셀에다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셀즈라고 있어요. 셀즈하고 여기다가,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로우 인덱스하고 컬럼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로우가 뭐예요? 이게 행이에요. 행이고 컬럼이 뭐예요? 이게 열입니다. 즉 여기다 행값과 열값을 주면은 그 위치에다 값을 입력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B4셀에다 뭔가 값을 입력하고 싶으면 행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달라는 소리거든요. 자, 보죠. 셀즈 행이 몇 행이에요? 4행이죠. 1, 2, 3, 4. 4행, 비열이 몇 번째 열이에요? 두 번째 열이잖아요. 두 번째 열. 이렇게 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B4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CMB 모델이라고, CMB 모델이라고 해주면 무슨 뜻이냐면 CMB 모델에 있는 값을 요 셀에다 넣어달라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셀즈 4,2에다가 CMB 모델에 있는 값을 넣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누르고 여기다가 CMB 모델 어떤 특정 값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면 이렇게 베베카 입력이 잘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하나 관찰하실 건 뭐냐면, CMB 모델은 이렇게 모델하고 신체란 값이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콩콩깔 누르고 콩콩깔 누르면은 옆에 3900이라는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MB 모델에 3900이라는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있는 콩콩칸만 B4셀 이렇게 입력되는 거죠. 됐죠? 이건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되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런 거죠. 거기 그림 제일 아래 보시면 당구장 표시돼 있죠.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돼야 됨.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만약에 데이터 이렇게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입력되면 얘가 알아서 그 다음 데이터 여기다 이렇게 값을 입력해달라, 이 소리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뭐만 바뀌면 되냐면, 셀즈 4,2가 CMB 모델께 입력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셀즈 행값만 바뀌면 되고, 행값만 5,2에다가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연식을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5,2에다가 5,3이라고 할게요. 연식에다가 텍스트 연식 이렇게 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5행의 3열이 뭐지? C열이니까 연식을 말하는 거죠. 연식에다가 텍스트 연식키에 넣어달라, 이 소리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떻게 작동을 하나. 누르신 다음에 이제 모델에다가 이렇게 값을 주고 베베카 여기다가 뭐 202 이렇게 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꽁꽁 가지고 여기다 2020이라고 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 다음에 6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 값에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음 행에 들어가게 해주려면 뭐만 바뀌면 되냐면, 어차피 모델은 B열이니까는 열값은 이거고 연식은 C열이니까 열값은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값이죠. 행값 얘만 좀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자, 현재 주어진 형태가 시타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행값 4행, 5행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셀값이 어디가 되면 되냐면 이렇게 4행이 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 입력이 돼요. 데이터 입력되고 나면 그 다음에 셀값, 행값은 몇이 되면 돼요? 4행이 아니라 5행이 되면 된다고요. 되었죠? 이렇게. 되었나요? 근데 이걸 구현하려면은 어떤 문장이 필요하냐면 요런 문장이 필요해요. range B3 current reasonable loss count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꼼꼼히 한번 저랑 같이 볼게요. 처음에 range B3이라고 하면은 엑셀은 B3 셀 있죠. 요게 이렇게 딱 선택을 해요. 범위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B3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뒤에 current reason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B3 셀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입력된 곳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위에 표일 있고 이쪽은 쭉 데이터 입력돼서 여기까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커런트 리전인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리전 하면 범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스라고 하면은 얘네들 행이 몇 행이에요? 2행과 4행이 얘네들 행이잖아요. 그 행을 딱 선택을 해요. 그리고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그 값을 세워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의 값을 이렇게 두 개라고 세워줍니다. 즉 여기까지 주시면 행의 값을 그냥 개수를 세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의 개수를.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어떤 값이 입력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current reason이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행들의 개수를 세주면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되셨나요? 근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숫자가 행값이 필요한 게 뭐냐면 2행이 아니라 4여야 되고 이렇게 하나가 입력되면 3이 아니라 5여야 되잖아요. 이 두 숫자 사이 규칙이 있죠. 그쵸? 플러스 2. 그래서 마지막에 플러스 2만 해주면 요 문장을 써가지고 마지막 플러스 2만 해주면은
우리가 다음에 입력할 데이터의 행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를 직접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Alt F11 들어가셔서, 자, 여기다 이제 얘네들은 다 지워주고, i값에다가, range B3 이렇게 주고, current reason 현재 범위에 rows 행들을 카운트 할게요. 카운트해서 플러스 2 하면 행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그 행값을 계산해서 우리를 i값에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수 i를 에다 저장해 준다. 이런 소리예요. 사실 이 변수 i는 뭐 다른 걸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뭐 a를 써도 되고 뭐 k를 써도 되고 j를 써도 돼요. 근데 다만 여러분 교재 뒤쪽에 해설하고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그냥 i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됐죠? 가능하면 뒤에 있는 교재랑 최대한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이렇게 놓고 셀즈 그럼 행 대신에 i를 주면 되는 거죠. i, 모델이 두 번째가 2죠. 여기다가 cmb 모델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그럼 행값이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한번 보죠. 모델에다가 이렇게 백곰값 누르고 입력하면 잘 들어가시죠. 이제 값이 입력됐으니까 얘의 커런트 리전에 B3셀에 커런트 리전이 이렇게 범위가 잡힐 거고요. 그때 행값을 계산하면은 2, 3, 4 3개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2 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5행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값은 여기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값을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다음 값 입력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i값까지 잘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황에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특정한 계산 없이 특별한 계산 없이 그냥 값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것부터 일단 만들어 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모델하고 연식하고 신차량가하고 감가차량가 계산해 거니까 이건 잠깐 건너뛰고 등록인과 등록일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거부터. 자, 셀즈 i,i가 cmb 모델이었으면은 셀즈 i,3 셀즈 i,3은 tex 연식을 좀 되는데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거기 문제 가로하고 text 연식이라고 컨트롤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가능하시면은 요 창에서 중고차 입력하면 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폼이 보여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죠. 여기에 속성창에서 cmb 모델, text 연식, text 등록인, text 등록일이라고 되어 있죠. 요 컨트롤 이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봤더니 여러분 현재 지금 그 문제에 이 그림은 나와 있죠. 폼의 그림은. 그럼 요 앞에 cmb, text, 다 text죠. 요것만 붙이면은 이 컨트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보고 요 컨트롤 이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 맞죠?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받으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이름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주어진 그림하고 좀 이름이 다른 게 있는지 그건 좀 따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는 cmb 모델, text 연식, text 등록인, text 등록일이라고 잘 나와 있대요. 자, 그럼 요거 참고해서 바로 진행을 하죠. 그럼 셀즈 i,3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text 연식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하죠. 자, 아마 코드가 이렇게 될 겁니다. 보시면 자, 모델은 두 번째니까는 2 넣어주면 되고 연식은 세 번째니까 이렇게 3에다 넣어주면 되죠. 2하고 3에다가. 근데 신차량과 감가차량 각각 4열과 5열이니까 일단 걔네들은 빼고 등록인이 6행이죠. F니까 6이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겠죠. 그래서 각각 6, 7에다 등록인과 등록인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일단 먼저 해놓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누르시고 나서 요 값 누르고 연식에다가 202 주고 등록일에다가 홍길동 주고
입력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잘 됩니다. 자, 다음 거 넣어볼게요. 후다닥 놓고 여기다가 2020이라고 주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볼까요? 강그린이요, 강그린 이렇게 주고 입력 누르면 이렇게 잘 입력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됐죠. 그럼 이제 신차량 가격, 감가차량 가격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감가차량 가격이 나오려면 일단 신차량 가격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차량 가격을 갖고 올게요. 갖고 오는데 그 전에 하나 좀 더 추가할 게 있네요. 자, 볼게요. 요 창을 닫으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연식하고 등록일이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 그림 보시면은 연식하고 등록일이 숫자로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렬 이렇게 오른쪽 정렬됐잖아요. 그럼 명확히 숫자란 소리거든요. 그럼 얘를 숫자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넣어주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해보죠. 연식하고 등록에다 뒤에다 .value라는 이런 메서드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숫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누르면 이렇게 숫자로 잘 들어지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신차량 가격 넣는 방법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 신차량 가격을 갖고 오는 방법을 제가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PDF 프린트에다가 18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잠깐 보시면은 제목은 리스트 인덱스라고 돼 있죠. 근데 리스트 인덱스인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는 특별히 뭘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알아서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리스트 인덱스만 사용해도 되게, 그러니까 리스트 인덱스만 쓰라고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 또는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라는 애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리스트 인덱스만 쓰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이 되셔야 되잖아요. 자, 리스트 인덱스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스트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신사랑 가격이 셀즈 아이컨만 4잖아요. 아이컨만 4에다가 요 중고차 입력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컨만 4에다가 요게 선택된 값에 따라서 신차량 가격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소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렇게 셀즈 아이컨만 4에다가 셀즈 아이컨만 4567 요거 4567 뭐예요? 얘네들 행값이에요. 행값 4567 신차량 가격이 있는 이 행값입니다. 45678에 12는 뭐예요? L열이니까는 A부터 쭉 세보면은 L이 12번째 열입니다. 12번째 열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즉, 요 CMB 모델을 선택하는 어떤 값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셀즈 셀즈 4, 12, 5, 12, 6, 12, 7, 12, 8, 12 중 하나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2는 L열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상수로 쓰면 되는데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 4, 5, 6, 7, 8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쵸? 이걸 구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리스트 인덱스라는 요소인데 그게 뭐냐면요. 요런 거예요. 우리가 CMB 모델에다가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해주고 어떻게 할당한 거였어요? CMB 모델 이렇게 해주면은 요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잖아요. 그쵸? 이 코드에서 이게 할당이 되면은 CMB 모델은 우리가 특별히 뭐 다른 건 안 해도 이렇게 처음 시작을 0부터 잡는 CMB 모델의 리스트 인덱스라는 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배백칼 선택하게 되면은 CMB 모델의 리스트 인덱스 값은 1이 되는 거고 도독칼 선택하게 되면 CMB 모델의 리스트 인덱스 값은 3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건 결국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 행값 신차량 가격 행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즉 0일 때 0이면 되고 이렇게 4, 5, 6, 7, 8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좀 돼요? 숫자수의 규칙은 플러스 3만 해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플러스 3만 해주면은 이 리스트 인덱스 신차량 가격에 위치한 행값을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CMB 모델에다가 플러스 4만 해주면은 신차량 가격의 위치 행값이 나온다고요. 셀즈 i,4 신차량 가격에다가 값을 넣는데 셀즈 CMB 모델 점
리스트 인덱스라는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CMB 모델 리스트 인덱스가 0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카운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위치의 값을 요게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공간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CMB 모델 리스트 인덱스 값은 0이 될 거고, 그때 우리가 원하는 행값은 뭐예요? 4니까 여기다 플러스 4만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보죠. 여기다가 플러스 4에서 내가 원하는 행값을 만들어주고 열값은 L이니까는 12열 이렇게 줄게요. 되셨나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배백할 누르면 CMB 모델의 리스트 인덱스 몇이라고요? 0, 1에서 1이 된다고요. 1에다 플러스 4에서 5가 되고 5,12니까는 2930이라는 값이 이렇게 잘 들어올 겁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우리 좀 전에 분명히 여기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연식을 2022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뒤에 밸류 메서드를 안 써주면, 요 밸류 메서드를 안 써주면은 얘는 문자로 입력이 됐잖아요. 근데 왜 얘는 뒤에 밸류 메서드 안 써줬는데 문자가 아닌 이렇게 숫자로 올바르게 입력이 될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조금 전에 연식하고 등록일은 값을 폼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 폼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문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모든 데이터는 문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문자에다가 점 이렇게 밸류 이렇게 해서 얘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숫자로. 반면에 리스트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 셀의 값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의 값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셀의 값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밸류가 필요 없겠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리스트 인덱스하고 리스트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자, 리스트가 뭔지 일단 먼저 그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개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하고 리스트 행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서 말한 개체는 CMB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말하는 거예요. CMB 모델하고 점 리스트 한 다음에 행열 달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CMB 모델의 개체 값 중에서 해당하는 행열에 위치하는 값을 우리한테 갖고 온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 CMB 모델의 리스트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길 말하는 거예요. 빨간색 선. 그럼 여기서 리스트 한 다음에 행열이니까는 요쪽이 행일 거고 요게 열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CMB 모델 리스트 한 다음 행열을 0,1 주게 되면 0행의 1열이니까는 숫자 3000을 말하는 걸 거고, CMB 모델의 2,0이면은 0, 1이니까 여기잖아요. 2,0이니까는 꽁꽁카를 말하는 걸 거라고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CMB 모델의 값들에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보죠. 자,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를 같이 쓰는 방법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셀즈, 아이콘 4, 신차량 가격에다가 조금 전에는 L4, 5, 6, 그러니까 L4, L5, L6에 있는 값을 셀에 있는 값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CMB 모델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CMB 모델의 점 리스트에서 이렇게 표 형태를 갖고 온 다음에 거기서 행열을 줄 때 행을 뭘로 만들어내냐면 행을 CMB 모델의 리스트 인덱스로 만들면 되겠죠. 리스트 인덱스 주시면 리스트 인덱스가 어차피 0부터 시작해 0, 1, 2, 3, 4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CMB 모델 리스트의 행값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되었나요? 이렇게 주고 열은 1열만 주면 되겠죠. 1열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CMB 모델의 리스트가 여기잖아요. 근데 CMB 모델의 리스트 인덱스 값이 여기서 0부터 시작한다고. 여기서 1부터 시작하고. 즉, 이 값들이
CMB 모델의 리스트 인덱스인데 요 값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CMB 모델의 리스트에서 여기다가 행값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값이랑 CMB 모델의 리스트 인덱스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얘도 어차피 0부터 시작하고 얘도 0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서 열값을 줘야 되는데 보죠. 열값은 어차피 여기가 0,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값은 무조건 숫자 이거 갖고 올 거니까 무조건 1 되겠죠.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CMB 모델 리스트 인덱스를 행값으로 주고 열값을 1로 주고 나서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죠. 자, 해보죠. 싹 다 지우고 여기다가 도독화 주고 연식을 2022라고 주고 등록일 홍길동 줄게요. 홍길동 주고 입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신차량 가격 잘 도독화 1500 잘 들어가죠.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제 감가 차량 가격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수식 보고 그대로 그 컨트롤 이름만 잘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수식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셀즈 아이콘만 5 넣어주면 되겠죠. 셀즈 아이콘만 5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해보죠. 신차량 가격이니까 바로 위에 있잖아요. 셀즈 아이콘만 4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곱하기 0.8에서 한 칸씩 띄워주셔야 됩니다. 제곱을 해서 뭐에 제곱을 하냐면 등록일이니까는 요 셀즈 아이콘만 7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셀즈 아이콘만 7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현재 요 라인을 계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갖고 온다고. 이렇게 못 갖고 온다고요. 여기다가는 등록일을 텍스트 등록일로 이렇게 주시고 등록일로 주시고 빼기 연식도 같이 컨트롤로 줄게요. 여기다가 텍스트 연식을 이렇게 줄게요. 연식을 이렇게 줄게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값이 제대로 나온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누르신 다음에 모델명을 이렇게 주고 연식을 2020년으로 주고 뭐 백홈카로 줄게요. 백홈카로 똑같이 줄게요. 백홈카 주고 등록일에다 값 아무거나 줘볼게요. 홍길동 주시고 입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잘 계산돼서 나올 겁니다. 그럼 얘를 2025로 우리 교재 있는 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값이 983.04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이 감가 차량 가격에 등록 오류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if문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셀즈 아이콘 마우를 넣는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텍스트 연식이 이렇게 빈칸이거나 또는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텍스트 등록일이 작대요. 뭐보다? 텍스트 연식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then 뭐 해달라고 하냐면 endif 먼저 줄게요. 자, 셀즈 i, 5에다가는 등록 오류라는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등록 오류라는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시는 거죠? else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다가는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수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값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꽁꽁 주고 여기다가 2020 주고 등록인에다가 김유신 줄까? 강감찬 하고 2025니까 잘 들어가지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2025 즉 연식보다 값을 큰 값을 좀 이렇게 등록 오류라고 두고요. 그쵸? 이제 만약에 여기 연식을 이렇게 안 적어요. 안 적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등록으로 잘 뜨겠죠. 지금 문제 요구하고 있는 건 요거잖아요. 되셨나요?